다음 작품 넘어갈까요? 네. 모던 보이. 우리 약간 흥행작이 아닌 작품들도 오늘 많이 보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바로 그 정지호 감독의 2008년 작품인 모던 보이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렇죠.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에서는 혜준이었던 박해일 씨가 여기서는 해명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연히 이제 클럽에서 해명이 이제 비밀 클럽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는 이제 조난 씨를 만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조난 씨는 정말 미스테리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정말 나는 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정말 일본을 동경했던 이 해명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국에는 이 조난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조난실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이제 김혜수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한국에서 사실 저는 그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배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런 그 장르 영화에서 그 어떤 그 남성 서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이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모르거나 혹은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등장을 해도 그 남자의 그 행방에 대해서 여자가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바꿔서 조난실이 사실은 계속 해명을 궁금하게 만들고 자기 정체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영화 같았으면 그렇게 뒤늦게 등장한 여자가 남자한테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조난실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해명 앞에서 해명을 하지 않고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누구랑?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 자체를 청청청? 이 대사 자체를 김혜수 배우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영화 속에서 남자를 궁금하게 만들거나 혹은 작품에서 사라졌던 이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이렇게 남자한테 매달리거나 자기를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만 하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기는 멋있었다라는 하는 얘기를 듣고, 맞아, 조난실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던 뷰의 이해명의 해명이 이런 이름인지 몰랐네. 오늘 알았네.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굉장히 또 제가 이제 가장 명장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 그 100년 넘는 역사에서 정말 그래도 한 20, 30순간 중에 하나로 꼽을 만한 장면이, 지금 이제 그 경복궁에 들어가서 경호회로에서 영화 찍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 경호회로 앞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조난실이 그 남장을 하고 경호회로에서 담배를 피워요. 여성 복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이제 남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들이 궁궐에까지 와서 담배를 피울 줄 알았더니 조선의 왕들이 정치를 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대사를 한 장면인데 명대사. 그 장면이 주는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요. 네네. 경회로에서는 이제는 아무도 담배 못 피잖아. 그치. 이제는 남녀노소 너무 좋겠다. 불문하고 아무도 담배를 보면서. 네, 모든 스크린에서 담배 피는 장면은.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또 그 박해일 씨랑 이렇게 대관령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막 진흙탕에서 막 이게 막 엉켜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야, 이 독한 년아! 이래! 야, 머리 받아! 야! 야! 여자가 이길 수도 있겠다. 지지 않아. 이거 약간은 김혜수 배우의 어떤 이게 더 압도적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뭔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쾌감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쵸. 태권도로 다졌죠. 그렇죠. 어릴 때. 아니, 진짜 이번 에피소드 중 하나가 그때 생방송으로 뭔가 연말 쇼를 하고 있었는데, 김혜수 씨가 도복을 입고 애들이랑 그걸 시범을 했는데 조각이 날라가지고 여기 맞아서 피가 흘렀어. 근데 피가 흐르는데도 생방송인데 끝까지 진행을 했다니까, 그거를. 피를 싹 따고. 그건 전설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저는 국가부도의 날. 약간 의외의 인정했습니다. 영화라고 생각했어, 나는. 저는 YMCA 야구단 같은 거 할 때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가셨던 하회 마을 거기 촬영 현장 가서 같이 이렇게 또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화해 마을을 설명하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머, 유머. 굳이 붙일 필요가 있어. 유머야. 미안해. 붙여야 돼. 왜냐면 하회 마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기 전에 화장실이 사대주의 아니야? 푸세식이었어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현대식으로 개조가 됐어요. 푸세식이란 말 요즘 MZ세대 몰라서 자막 따라줘야 된다? 아,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재래식이 아니라 푸세식이라고 있어. 거기서 YMCA 야구단을 그때 나도 촬영을 했죠. 갔었구나. 그때 왔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도 했었고 그냥 뭐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이렇게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얘기를 근데 김혜수 배우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른 배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막 이제 옛날에는 막 연기 잘하는 배우들한테 연기파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자기는 연기파 배우들처럼 연기를 잘하지 못하지만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늘 보면은 선택하는 작품마다 그런 어떤 도전의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부도의 날도 저는 분명히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화 자체는 이제 그 IMF 당시에 외환위기에 그 일주일, 그 긴박했던 일주일을 그리면서 그때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김혜수 씨는 거기서 이제 그 위기 대책팀이죠. 거기에 투입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 팀장.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고위급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팀의 팀장이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화적으로 각색된 만들어진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역할을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김혜수 씨가 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나리오 받고 나서 생각한 것도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뭐 이 작품이 좋고 말고 이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쏟았대. 그냥 진짜 무지하면은 이렇게 당할 수 있고 그 IMF 이후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를 좀 영화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오락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 알리는 역할도 영화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뱅상카셀이랑 그 뱅상카셀이 오잖아요. 그 IMF 총재로 같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 뱅상카셀을 앞에 두고 다이다이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The 11 institutions serving at merchant banks in Korea, we want you to suspend their operations and declare them bankrupt. The merchant banks may be going through rough times, but they loan money to a lot of companies and people. Declaring them bankrupt will hurt the working class and drive smaller companies out of business. I'm afraid we can't discuss any of the 6 conditions without agreeing to this precondition. 푸세식 다이다이. 외대 나온 여자인데. 네, 외대 나온 여자가 다이다이를. 네. 근데 진짜 이럴 거 나왔어요?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로 그거를 다 이렇게 연기한 장면이 있는데 그 영어가 전문 용어잖아. 경제 용어. 그래서 거의 수험생처럼 이거를 다 공부를 해서 다 통째로 외워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 자기한테 너무너무 도전이고 그리고 배우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야. 이게 진짜 보통 사람도 쉽지 않지만 카메라 세팅이 되고 판이 깔려도 이 에너지를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이거를 스피치를 하는 게 쉬운 연기가 아니거든.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그 김혜수 씨한테 어떻게 보면 늘 좀 부정적으로 그 따라붙는 너무 과잉이에요. 너무 이 오버하는 말투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김혜수 씨가 다른 연기를 할 때도 그런 그 스피치의 순간들이 좀 주어질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이걸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서 했던 작품이 소년심판의 그런 그 재판관 같은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이제는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년심판은 보면서 그 생각부터 했어 나는. 전 넷플릭스를 원래 자막을 무조건 켜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네. 나 한국 영화도 요즘 자막 키고 봐. 근데 김혜수 배우의 그 발성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자막을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키고는 봤습니다. 어쨌든 키고는 봤는데 저는 진짜 한국 배우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헐리우드 배우들은요 발성이 좋지 않으면 그냥 캐스팅이 안 돼요. 근데 한국 배우들은 발성이 굉장히 나쁜 네, 네. 알잖아 우리 네. 발성 나쁜 발성이 배우 안 몇 명 알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 역할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시작부터 발성부터 먼저 김혜수 같은 배우한테 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몇 명 들어야지. 얘를 어떻게 들어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좀 궁금해하시는지. 얘를 어떻게 들어 내가? 아니 정말 그 배우의 발성 플러스 이 믹싱 그 녹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계속 지금 이제 관객들이든 시청자들이든 지적하는 부분이어서 근데 어쨌든 김혜수 씨가 연기한 한시연의 발음은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들린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김혜수 씨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정말 거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봐도 말을 너무 잘해요. 네.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거는 정말 옛날부터. 그리고 본인이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많이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을 하면 라디오 DJ를 이제 같이 네네. 했었잖아요. 이제 배철수 DJ. 또 나온다. 네. 그러면 라디오는 진짜 명확하게 승부가 나는 곳이거든. 목소리의 어떤 전달력이. 근데 너무 좋아 정말 목소리 전달력이. 어쨌든 그 김혜수 배우가 아까 음악 얘기도 했지만 책을 또 굉장히 많이 읽어서 엄청 읽어요. 원서를 읽고 싶은 원서가 있으면 이제 그 자기가 사비로 이제 번역이 안 된 거는 번역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맡기세요. 싸게 해드리나요? 그건 좀 느리잖아. 굳이 백수탁한테 맡길 어떤 이유가 다음 주에 있나요? 봤는데 1년 뒤에 들어와.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셔야 돼요. 근데 정말 플렉스를 이제 이런 쪽으로 자기를 좀 충전시킬 수 있는 풀 충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플렉스를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배우라는 생각에 늘 그 김혜수 배우랑 얘기를 하면은 좀 흥미롭죠.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을 주는 존재라는 게 김혜수 배우가 37년 동안 지금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현재형의 배우로 활동할 수 있는 저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김혜수 배우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음악 사이트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꼽긴 했어요. 자신의 인생 음악 10곡을 꼽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네. 거기에 설명을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그거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꼭 네. 보십시오. 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그거 읽으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글도 잘 쓰시네. 못하는 게 없으셔. 그리고 진짜 맞아. 이 얘기는 해야 돼. 내가 짝을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 당시에 그 김혜수 씨 입술 메이크업이 완전히 선풍적이었잖아요. 이거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 당연하지. 스타일 아이콘이니까. 2천만 한국 여성들이 지잡아 먹은 것처럼 하고 다녔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라인 그 그리고. 라인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온 다른 여배우들도 다 따라했었어요. 그 정도로 김혜수 씨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대였던 거지. 하지만 90년대 화장법은 잊어버리기로 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잊기로. 안 돼. 이제 잊기로. 국가부도의 날에서 또 역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죠. 사실은 지금 김혜수 배우가 뭔가 좀 워너비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처럼 네. 된 게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김혜수 배우가 완전히 이전 모습을 지우고 백발로 등장을 해서 이제는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누가 새로운 인물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뭔가 진짜 믿음직한 언니의 어떤 멋진 모습처럼 딱 보여가지고 네. 저는 국가부도의 날이 그 마지막 그 장면으로 확실히 좀 완성된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김혜수 배우의 그런 그 이렇게 메이크업이 그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로 되는 것들을 좀 이 캐릭터에선 버리고 거의 노메이크업 같은 그 내추럴한 그런 모습으로 나서 또 한 번의 또 시도를 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언제나 김혜수. 언제나 네, 김혜수. 언제나 김혜수. 지금 37년의 연기 경력 슈룹으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슈룹 아니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슈르르르르르 슈럽